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미시장 많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트린앵커가 당잠사에서 뉴욕 파트 아쉽지만 자세히 또 다뤄주신다고요. 어떤 내용들이 악재였을까요? 나스닥이 참 살벌한 하루를 또 한번 보내게 됐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 그 이후의 주가 급락이 시장에 참 큰 여파를 일으켰는데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시죠. 3대 지수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2.8%의 급락, S&P 500 지수가 1.6%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죠.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하락의 촉매제가 됐던 것은 관세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유예하지 않고 원래 예정대로 3월 4일에 발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국채금리가 상승한 점 시장에 부담이 됐는데요. 안 그래도 투심이 이미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AAII가 공개한 6개월 후 개인 소비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시장의 상승 전망이 19.4%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의 40.5%라는 숫자에서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는 투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는 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때 봤던 아주 낮은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 하반기에 증시 강세를 주도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투심이 이렇게 위축됐다 보니까 그들이 애정하는 반도체주, 대형 기술주, 그리고 테마주 중심의 매물이 출회됐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을 주도했던 것은 엔비디아 8.5%의 급락이었는데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에 월가 IB들 여러 가운데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나름대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서밋 인사이트 등 일부 기관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 단계로 내려잡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었죠. 거기에 트럼프 관세 여파까지 얹혀지다 보니까 주가 급락세를 피해가지 못했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3%의 하락이었습니다. 바클레이즈 측에서 대선 이후의 주가 랠리는 시장에 투기성 자산이 워낙 많이 유입됐기 때문이었다. 이런 발언을 꺼내 들면서 장중의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이 면허 허가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장중에 블룸버그를 통해 들려오면서 재차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역시나 트럼프 관세 이슈에 함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간밤에 양자 컴퓨터 칩 오셀롯을 공개했다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의 마이너스였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관세 이슈 속에서 빅테크와 AI 등 기술주들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런 분위기, 이런 마치 계절이 돌고 돌듯이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증시에서는 공포 매도세가 나타나고 다시 양국 간의 협의, 논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증시가 안도하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재 증권가의 시각인데요. 어찌됐든 오늘은 관세맨이 기술주를 집어삼키는 움직임, 일부 경기 방어주들, 제약주들, 그리고 금융주만이 살아남는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3대 요인을 뽑아보자면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축소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죠. 얼마 전에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스 해약 소식이 지속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라는 이슈 역시도 부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으로의 AI 칩 수출 규제 소식까지도 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한 가지 요인인데요.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요 IB들의 목표가 변동 내역을 살펴보니까 모건 스탠리와 UBS에서는 소폭 상향을 하고 그 외 하우스들은 일제히 유지를 하는 움직임이었거든요. 반도체주에 대한 투심이 아주 깊어지는 시점인데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지 개장 중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그 밖에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이는 특징주들 들고 왔습니다. 사운드하운드 AI,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었는데 매출액이 101% 급증하고 연간 가이던스도 높여 잡으면서 애프터마켓에서 10%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고요. AI 서버 제조사 델테크놀로지스의 경우에는 어닝
강인 비트, 하지만 매출과 가이던스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나자 3%대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에어택시를 만드는 아처 에비에이션은 4분기 손실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10%의 급락을 나타냈으니까요. 오늘 이런 에어택시 관련한 드론 관련한 테마주들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밖에 개장 전 챙겨야 할 주요 뉴스들입니다. 오픈 AI가 GPT 4.5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죠.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다. 그런데 GPU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만 수만 개의 GPU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AI 소프트웨어 테마 혹은 GPU의 모멘텀이 되어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메타는 2분기에 단독 메타 앱을 출시하겠다 계획을 밝혔습니다. CNBC 측에서는 오픈 AI의 챗 GPT와 경쟁하게 될 거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쪽에서 R&D 예산 10% 늘린다. 그러니까 앞으로 6년간 AI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 중국의 AI 열풍으로 중국 증시에 288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봐야 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희재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국내 증시 오늘 많이 흔들릴지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미장이 크게 흔들렸죠. 관세가 집어삼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흔들린 이유 역시 중국 쪽으로의 수출 제한과 관련된 우려감 역시 투심을 끌어내린 원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관세에 집중할 겁니다. 최근 우리 시장, 특히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면서 뒷심을 발휘했었는데요. 오늘도 그 힘을 보면서 출발 분위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기준으로 1% 빠졌고요. 달러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 NDF 기준으로 보시다시피 17원 급등했습니다. 1,450원까지 다시 튀어오른 모습은 다소 부담이 될 겁니다. 특히 어제 외국인들 닷새째 우리 시장을 팔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거래소 쪽으로 5에서 6거래일 대량 매도가 좀 쏟아지고 있고 특히 어제는 하이닉스까지 좀 팔았었죠. 이런 부분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한 0.5%, 4%, 코스닥 역시 함께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관세 내용은 한 줄로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상 카드에 그치겠지 했었는데 트럼프 다시 내가 좀 착각했다. 3월 4일에 멕시코, 캐나다 쪽으로 예고했던 대로 이연됐던 거 25% 관세 발효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중국에 추가적으로 10% 관세하겠다, 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월 10일부터 중국 쪽에서도 미국의 LNG, 석탄 쪽으로 관세 10%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 12일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쪽에 25%, 게다가 4월부터는 각국의 상호 관세까지. 오늘 이 관세 이 리스크를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여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관련주 다시 챙겨드립니다. 관세 피해주, 반도체, IT, 어제 엔비디아 때문에 조정받았었는데 간밤 미시장에서의 엔비디아가 7% 급락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렸기 때문에 오늘 어제 빠졌던 하이닉스 20만 원을 과연 계속해서 지지하지 못하고 흘러내릴지 여부 보셔야겠고요. 어제 그간 쭉 사왔던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매도로 전환했고 그간 연기금과 함께 쭉 삼성전자를 사들였던 기관이 매도로 또 전환을 했습니다. 이 같은 수급 주체들의 IT 투톱에 대한 스탠스가 달라진 것인지 잠시 후에 개장 중계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관세 피해주들은 쉽지가 않을 거고 어제 급등했었던 태양광 쪽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다시금 좀 되돌림이 나오면서 크게 빠졌습니다. 수혜주라고 하지만 오늘 단기 급등에 따라서 좀 쉬어갈 개연성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대안으로 삼아야 될 것은 관세 안전지대인데요. 그간 관세 리스크 때 부각받으면서 시장 대비 선방했었던 섹터가 이렇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처, 피난처 안에서의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음식료, 삼양식품, S&D 포함해서 조선, 방산, 전력, 엔터게임 콘텐츠 여기는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중국 키워드까지 더해진다면 더욱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입니다. 미용, AI 소프트웨어, 바이오와 금융까지 챙겨드렸고요. 더불어서 28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 서명 들어가게 될 텐데요. 젤렌스키가 안보 확실히 보장되지도 않는데 사인하는 것에 대해서 영국 쪽에선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 종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산, 재건 여전히 오늘의 키워드 안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할 겁니다. 자, 미국 엔비디아 급락.
그리고 더 사려 깊어진 챗 GPT 4.5 이 출시와 관련돼서 관련주들 다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AI 하드웨어 쪽으로 쉽지 않은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가 어제 20만 원 깨면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전환과 함께 이대로 계속 파는 것인지 엔비디아와 함께 지켜봐야 될 겁니다. 지난 11월에 21일자로 엔비디아의 지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때도 총 마진율, 이익률이죠. GAAP 이게 직전 분기보다 좀 떨어졌다라는 이유로 좀 아쉬웠다. 아주 큰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와우 이펙트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 이후로 153달러를 크게 회복하지 못한 채 오늘은 130달러까지 내준 상황입니다. 이런 해석들과 함께 그래도 지금이 기회라고 본다면 이 GTC, 다음 주에 있을 MWC 2025까지 기대감들은 여전하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던데요.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가 될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제 파크 시스템즈 리노공업은 시장 대비로 좋았다는 점도 참고해 드립니다. 유리기판 어제 많이 빠졌는데요. HBM 기대감 속에 발열 키워드로 계속 같이 볼 수 있는 키워드긴 한데 어제 조정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에선 다시 또 반등을 주더라고요. 이 역시 신기술 측면에서는 같이 가야 할 키워드 속에 계속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경기 방어주의자, 관세 무풍지대이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챗 GPT 4.5의 업그레이드된 성능에 주목하면서 지금 모아가야 할 자리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의 AI R&D 예산이 크게 는다고요. 2,000조 원 정도 양호해서 발표된다면 이 중국 딥시크와 관련돼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관련주 체크해 주시죠. 자,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 중에 관세와 종전을 말씀드렸는데요. 휴전이라면 재건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겠다라고 꾸준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종전을 통해 재평가받을 수 있는 방산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게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계속해서 대장이 갈 것이냐, 아니면 어제 한국항공우주의 힘을 보셨죠? 방산주 윗골이 달리면서 다 빠졌는데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간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한국항공우주에도 키 맞추기의 기회가 남아있는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준비한 차트 보시면은 쭉 우상향했고 조정받았다가 최근 2월에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53% 오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에도 연간 100%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2월 들어서 그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흐름, 신고가에서 유지되고 있는 흐름인데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목표 주가 82만 원까지 봤을 때 26% 여력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아직 TP를 공격적으로 올리진 않더라고요. 목표 주가 7만 4천 원 기준으로 현재 여력 15% 있습니다. 어느 쪽에 지금 베팅할 때일까요? 중계에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3월에 증권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 리스크는 관세, 기대는 양회입니다. 중국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 아주 적극적으로 내놓을 거다, 이 기대감이 물어오르고 있고요. 이미 관련주들의 반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엔터 좋고요. 미용 헬스케어 지금 신고가 라인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서 목표가는 낮췄지만 그래도 31%가량 여력 남아있는 롯데 관광개발, 낙폭과대주의 기회가 있을지도 계속 체크해 봐야겠고요. YG엔터테인먼트 오늘 실적 발표되고 두 곳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면서 대장 SM이 아니라 YG로 우리가 다시 봐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잠사 브리핑이었습니다.